PC가 없는 데서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하고 수행 결과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되죠. 네, 책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꼭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문제 보고 여기 뒤에 있는 수행 결과 보시면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책만 가지고도 복습이 되실 수 있고요. 답이 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210페이지 밑에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재는 수험서입니다. 수험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팁을 주고 갑니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날짜를 안 적어줘요. 그러니까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에도 있으므로 증빙을 보고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금액 또는 계정 과목이라든가 거래처 코드. 네. 특히 거래처 코드는 채권, 채무, 예금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차변, 대변이 틀렸다든가 뒤바뀐다든가 금액이 틀렸다든가 계정 과목이 틀렸다든가 거래처 코드가 틀렸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맞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래처 코드는 감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차변 대변이 뒤바뀌는 거, 금액이 틀리는 거, 계정 과목 틀리는 거는, 그리고 여기 날짜 틀리는 거, 이거는 감점이 아니라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전표 관리의 마지막입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여기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증빙이라 하는 것은요,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하죠. 이 증거 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의 지출 거래는 꼭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증명서류 4개를 쓰세요. 이걸 시험에 낸다고 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거를 수취해야 원칙이에요. 예. 3만원 초과 거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3만원 초과한 거래 중에서 3만원 초과한 거래 중에서요, 여기 있는 정규 증명서류 안 썼으면 그건 부적격이에요. 예, 거기에 X 해야 돼요. 거기에는. 자, 수취하지 않은 경우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 때 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이거 다 신고해야 돼요. 예, 3만원 초과했는데 이 정규 증명서류 안 받은 것들 전부 뽑아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얼마 붙냐면 거래 금액의 2%. 예. 그 증빙에 있는 거래를 다 합해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면 2만 원이군요. 예, 2만 원. 1000만 원이면 20만 원. 예. 예. 그럼 5천만 원이면 10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증빙 다 합해보니까. 큰 회사 같으면 3만원 초과 거래 중에서 적격 증빙 안 쓴 거에 뭐 한 수천만 원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졸지에 그냥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수백만 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 초과를 안 만들려고 간이 영수증을 막 여러 장을 막 쓰는 거,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영수증이에요. 이거 적격 증빙이 아니죠. 아까 적격 증빙은 영수증은 포함 안 됐죠. 네, 4가지만 포함돼요. 자, 그런데 거래 금액을 보니까 3만 원이 초과됐어요. 3만 원 초과된 거래는 뭘 작성하느냐 하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를 작성을 수행하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물론 분계도 하고 전표도 입력하고 나서 추가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제가 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소 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네요. 네, 현금 지급했다. 출금전표 쓰면 되겠어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할 거. 네, 뭐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계정 과목 딱 찍어줬으니까 차변은 소모품비가 되겠네요. 자,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이죠. 금액은 여기 6만원. 대변의 현금이죠. 분계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차변의 소모품비 6만원, 대변의 현금 6만원이죠. 이거 손익거래입니까? 교환거래입니까? 손익거래네요. 비용 발생이니까. 거래금액 전체 6만원이 다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손익거래입니다. 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하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 날짜가 4월달이네요. 자, 다 같이 위에 있는 월을 4월로 바꿉시다. 4월달 거래가 요거 하나니까 뒤에다 날짜까지 아예 쓰겠습니다. 2일. 자, 4월 2일 현재 현금 잔액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지금 4월 2일 전표 입력하기 전에 잔액은 얼마인가? 예, 저하고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자 지금 1173만 9천원인데요. 맞아요? 네. 뭐 이 금액이 틀렸다면은 저하고 지금 전표 내용이 뭔가 틀린 겁니다. 현금 쪽에서. 여기 있는요. 현금 잔액이 어디에 보이냐면요. 여기 날짜 집어넣으면 이 옆에 보여요. 현금 잔액. 뭐 이거 틀려서 지금 여러분이 뭐 앞에 거 뭐 고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하고 똑같이 했다면 이게 맞는 것이 정상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죠. 차변이 소모품비니까 출금전표로 할까요? 자, 근데 차변 대변 써도 된다고 그랬죠? 네. 자, 차변 대변으로 일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3번 차변의 소모품비 830번. 거래처 소모품비 거래처는 거기 있는 영수증 거래처를 쓰는 게 좋아요. 호서문구 혹시 코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코드에다가 호서를 입력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에다 그냥 타자합니다. 호서문구. 자, 저교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뭘 샀냐면은 화일을 산 건데 적당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화일 구입이라고 적용을 쓰겠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6만원. 엔터 치고 대변. 4번이 대변이죠. 대변의 현금. 101번이 현금입니다. 자, 현금의 거래처 의미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조교에 똑같이 엔터를 치면서 위에 있는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화일 구입. 대변의 6만원. 네. 출금 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해도 회계 처리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출금 전표로 안 하고 차변 대변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다만 이거를 인쇄할 때 제가 인쇄하는 거 인쇄해서 제출해라는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걸 인쇄하면은 대체 전표로 인쇄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전표 인쇄하는 방법. 제가 시험 볼 때 전표를 인쇄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자, 체크를 합니다. 앞에 체크박스 두 줄 체크하시고 쭉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프린터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인쇄 눌러보세요. 인쇄. 네, 인쇄 나왔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결제란을 만들어서 결제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종이로 된 전표를 보여줄 거라고 시험지에 그 종이에다도 쓰고 입력해서 출력도 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에 있는 결제란을 만들으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밑에 보시면 결제란 설정이 있어요. 여기 옆에 화살표 눌러보세요. 네, 그래서 인쇄 여부에 결제란 인쇄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제란에 이제 여러분 시험지에 예를 들어서 담당, 팀장, 부장, 사장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여기 밑에 만드는 게 여기 결제란 등록이라고 있죠 옆에. 그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칸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담당, 팀장, 부장, 사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4칸으로 만들어야 돼요. 4 엔터. 그러면 여기 4칸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담당 그대로 쓰면 되고 부장 그대로 쓰면 되고 팀장, 부장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다가만 사장 입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험지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 직급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꾸로가 뭐냐? 사장부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을 맨 우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제란을 만들 때는 좌측이 하급자예요. 하급자가 좌측, 상급자가 우측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만들도 그 틀린 걸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결제란을 좌에서 우로, 담당자를 맨 좌측으로 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측으로 배열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밑에 확인 누르면 이처럼 만들어집니다. 위에 여기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여기 전표 이름이 대체 전표라고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출금 전표로 작성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차변 대변해 가지고 대체 전표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틀린 걸로 해요. 왜냐? 문제에서 출금 전표에 작성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금 전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이 문제는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했지 출금 전표로 해라 대체 전표로 해라 특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두 개로 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시험에서는 입금 전표로 하시오, 출금 전표로 하시오, 대체 전표로 하시오 이렇게 콕 집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전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해서 내세요 하면은요. 아까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있는 요 인쇄하기 이거 누르면 이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요 오른쪽에 보이는 내용이. 그래서 인쇄해서 내시면 돼요. 그럴 때 밑에 결제란 잘 만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또 이번 전표 관리의 시험은 PDF로 저장해서 카페에 올리세요는 안 했는데 PDF로 저장하는 것도 여러분 알게끔 하기 위해서 PDF로 저장해가지고 인쇄하지 말고 우리 학원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올리라고 그러는 것은 이걸로 저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다 자기 홀더 만들어가지고 PDF로 저장했다가 그걸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 문제에다가 뭐라냐면 이 파일의 이름은 뭘로 하세요. 이렇게 딱 이름도 뭘로 하라고 정해놨어요. 그 이름을 지켜서 하셔야 돼요. 네, 요령하셨죠? 네. 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출금 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로 날짜를 한번 바꿔서 제가 출금 전표 인쇄한 거 보여드릴게요. 출금이든 입금이든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 3월 10일 거 소득세 9만 원짜리 납부한 거 이거를 만약에 인쇄해서 내라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3월 10일 거 요거 출금이나 입금은 한 줄이잖아요.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인쇄. 그러면 전표의 종류에 여기에 이렇게 출금 전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금 전표에 입력했는지 무슨 전표에 입력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금 전표 내용은 개정 과목 출금이니까 차변 개정 과목이겠죠. 그냥 개정 과목이라고 돼 있어도 이건 차변이에요.
그리고 저교 인터넷에서 나오고 금액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회사 이름 나오고 결제란 넣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제란 설정 여기서 결제란 인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필요한 칸수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FAT 자격 시험에서는 인쇄해서 내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PDF로 저장해라 이런 것도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전부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전표 입력하는 걸로 끝나요. 예, 뭐 인쇄해서 내라든가 또는 PDF로 저장해서 뭐 어디로 첨부해서 보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 NCS 평가에서는 제가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월 달 거 지금 이거 하나 했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네. 자, 그다음에 수행 내용이 하나 더 있잖아요. 수행 3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세요. 이랬어요. 예, 이거 시험 문제 제가 냈어요. 예. 뭐 어려우면 많이 연습하지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 시험 보는 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만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어디서 하느냐?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서 합니다. 결산 재무제표 맨 밑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양식이 두 개가 있어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2가 있고 그 옆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이 있는데 이 1은 자동이기 때문에 2만 작성을 하면 돼요. 2만. 자, 2에 있는 이 양식을 전부 메꿔주면 됩니다. 거래 일자부터. 자, 거래 일자는 영수증을 봐야 되겠죠. 2019년 4월 2일입니다. 2019 0402. 저는 월 2를 두 자리로 입력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 자리로 입력하면 2019 4 하고 나서 4 아예 입력도 안 되네. 04 02 두 자리로. 자, 상호는 영수증에 있는 호소문구를 입력해야 돼요. 그 영수증 발급한 회사. 우리 회사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 발급자, 공급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성명은 그 호소문구의 성명입니다. 이사랑. 사업장은 주소를 말해요. 거기 영수증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요, 이 더존 스마트 AE에서는 언제나 하이폰 빼고 숫자만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그렇습니다. 301-33-16515 엔터 치면 하이폰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거래 금액은 영수증에 있는 금액 6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구분이라는 것이 15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 35번까지 약 한 20개 정도의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구분은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도 가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적격 영수증이 아닌 거라 하더라도 읍면 지역의 소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금융이나 보험 용역과 관련된 영수증, 뭐 농어민과의 거래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영수증이 다 허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과의 거래에서 영수증 받은 거다 그러면 18번 입력해 주시는 거고, 자동차 보험 용역에 관련된 영수증이었다 그러면 16번 입력해 주면 되는데, 이 15번부터 35번에 해당되는 것은 아예 문제 안 내요. 안 내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거 그냥 무조건 엔터로 지나가세요. 구분은. 자, 계정 코드는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화일 값을 말이죠, 소모품비로 처리했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을 소모품비로 입력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소모 입력하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돼요. 전표하고 달라요. 전표 입력 화면하고.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부분 검색. 여기다가 소모 엔터. 그러면 소모품 B를 잘 찾아야 돼요. 830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교에는 거기 그 영수증에 있는 품목을 적는 게 저교입니다. 그래서 화일 구입. 뭐 화일까지만 쓰셔도 되고 화일 구입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엔터. 그러면 사실상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서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 수행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작성한 건 뭐냐면 2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어디 있느냐? 그 옆에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총계 왔고 명세서 제출 대상 한 건에 6만 원. 아까 15번부터 35번 사이에 있는 코드를 선택했다면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15번부터 35번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만 해보시면 되고요. 입력은 2에다 합니다. 여기 처음 나온 화면. 그리고 저는 시험에 이번에 이걸 인쇄해서 내시오. 아니, 인쇄해서 내라고 그랬나? 네, 아무튼 아마 인쇄해서 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위에 인쇄 누르시면 돼요. 인쇄. 그러면 그 영수증 수치명세서 내가 이렇게 인쇄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인쇄하기 눌러서 인쇄하시면 된다. 2를 프린트하라고 될 겁니다. 2. 예, 2를.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전표 관리라는 능력단위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팁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수행 팁 212페이지. 시험에서는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서류 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제가 시험 문제 낼 거고요. 17일 날 이걸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60점 이상 안 나오면 저기 뭡니까? 재평가 시험지로 보는데 재평가 시험지는 더 어려워요. 대체로. 왜냐면 문제를 또 내야 되니까 이게 문제를 바꿔서 내다 보면 더 어렵게밖에 안 나오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5문제인데 간단한 거래예요. 그래가지고 차변, 대변 분개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거래의 종류를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죠?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쓰고 세 번째 칸에다는 그것이 손익거래면 손익거래, 교환거래면 교환, 혼합거래면 혼합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화면 일부러 끈 겁니다. 지금 제가 시험지를 보고 있어갖고. 그런 문제가 5개 나온다는 거 앞 시간에서도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또 5문제가 뭐냐면은 회계상 거래면 동그라미 아니면 X해라. 여러분 우리 책에서도 한번 해봤죠?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근데 똑같이는 안 낼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내면 말이 안 되죠.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분계 5문제처럼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고 금액이 얼마, 대변의 계정 과목이 뭐고 금액이 얼마 쓰면서 이번에는 결합관계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차변의 가령 뭐 보험료였다면 차변의 결합관계가 뭐예요? 비용 발생이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대변의 계정 과목이 여러분이 분개한 것이 현금이었다. 그러면 대변이 자산 감소겠죠? 그런 식으로 분개를 쓰고 차변의 결합관계는 뭐다? 거래의 판료소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자산 증가, 비용 발생 뭐 이런 거. 그거 차변 대변에 각각 쓰는 겁니다. 거래의 판료소를 이해하고 분개가 올바르게 되면 이게 다 맞게 되는 거죠. 그게 5개.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실제로 도전 프로그램에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회사를 바꿔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출금전표. 예, 출금전표 수행하라 하는 겁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해서 출금 전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서 그 전표 양식에다 손으로 쓰라는 거 있죠? 그것. 예, 그게 다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전표를 결제란 넣어가지고 인수해라. 예, 그게 한 세트로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입금 전표 똑같은 식으로 예, 입금 전표를 밑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손으로 쓰라는 거죠. 입금전표. 예. 그리고 그것도 전표에 입력하고 프로그램에다 입력하고 출력, 인쇄해서 제출해라. 그 다음에 또 5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거래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요. 뭐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상품에 대한 광고 선전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3전표제에서 어느 전표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하냐 이거예요. 자, 광고 선전비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여러분 입금 전표입니까? 출금 전표입니까? 대체 전표입니까? 어느 게 가장 적합한가를 선택해 보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대체 전표로 써도 되는데 그렇게 고르지 마시고 이거는 가장 적합한 걸로 이제 골라야 돼요. 3전표제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정확히 골라보라 하는 거. 예, 답을 적으라 하는 거. 예, 이거 나옵니다. 5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래를 딱 읽어보고 이건 입금 전표면 입금 전표. 이것은 출금 전표다. 그러면 출금 전표. 또 네, 어떤 것은 또 대체 전표다. 그러면 대체 전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대체 전표. 예, 대체 전표 문제 또 하나 냈겠죠?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있으니까. 예, 그래서 대체 전표로 입력하라는 거, 그리고 손으로 쓰는 거 있겠죠. 예, 그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영수증에 관한 겁니다. 예, 영수증에 관한 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문제 간단합니다. 예, 문제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뒤에 좀 몇 문제 더 있어가지고 50분 안에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간도 충분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원이 뭡니까? 예, 자금관리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제3장의 자금관리는 시험이 또 일주일 후에 또 있어요. 괴롭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 6월 17일 날 전표관리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 월요일 6월 25일 날은 자금관리 시험 보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자금관리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관리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자금관리는. 자, 그러면 자금관리로 한번 가볼까요? 3장. 네. 자, 자금관리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현금 시제관리에 관해서 문제 내겠습니다. 현금 시제관리. 네. 그러니까 장부의 현금 출납장에는 금액이 얼만데, 실제 잔고는 얼마더라. 회계 처리하시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요. 현금 과부죠. 네. 그 다음에 예금관리. 이건 너무 쉬워요. 예금. 네. 뭐 보통 예금에서 빼가지고 당좌 예금에 뭐 입금했다. 아니면 정기 예금에 입금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현금. 보통예금에서 빼가지고 인출해서 정기예금에 입금했다. 그러면 차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보통예금. 뭐 간단한 거죠. 뭐 이 예금 관리. 법인카드 관리. 이건 뭐냐? 카드를 썼다 이거예요. 예. 카드를 쓰면 어떻게 해요? 카드로 뭘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뭐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는 그게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신한카드 결제대금이 말일날 인출되었다. 그러면 차변이 뭐예요? 미지급금. 부채 감소. 그렇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인출됐으니까. 그게 법인카드 관리예요. 예. 그 다음에 어음수표. 예, 이게 좀 복잡하긴 하죠. 수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표는 현금이나 다름없으니까. 어음이. 예, 우리 어음에 대해서 배웠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요.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면 지급어음. 근데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예,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고 발행한 것이 지급어음이지 어디 직원들하고 예, 회식을 하고 돈이 없어서 어음 발행한 것은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예,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부분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다 그러지 예, 회식하고서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다. 식당에서 밥값을 어음으로 받는 식당이 있을까요? 아유 좀 돈 없습니까? 그러겠죠. 뭐 어음 받아줘. 그래서 그거 실제로 그런 건 잘 안 냅니다. 예. 그런데 가끔 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가구를 새로 딱 집어넣는데 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금액이 커졌어요. 그런 건 회사가 어음 발행할 수도 있죠. 그거 미지급금이에요. 책상 산 거, 비품 산 거. 왜냐?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무조건 상품을 사고 어음 발행해야 그것만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으러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받은 어음만 그게 받으러음이지 받으러음을 다른 목적으로 받는 게 뭐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우리가 뭘가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매출을 했으니까 받는 거죠. 그렇죠? 다른 목적으로 어음 받은 것은 그거는 재고자산 팔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어음을 받았다면 그건 받으러음은 아닙니다. 자, 대체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자금관리에서는. 자, 현금 시대관리 이거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현금 시대관리라는 것은 현금 출납장에 즉 우리가 지금 전표를 작성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고요.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 마무리를 안 했네요. 영수증 수치명세서는요. 이 양식이 특이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꼭 예 누르고 맞춰야 됩니다. 예. 시험 볼 때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문제는 언제나 한 문제씩 나와요. 언제나 한 문제씩. 그러니까 저장을 꼭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일반 전표나 이런 것은 자동 저장이 돼요. 닫을 때 안 물어보잖아요.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시제를 확인할 때는요. 가장 좋은 장부가 현금 출납장이에요. 현금 출납장. 물론 아까 일반 전표에서도 현금 시제 확인은 되죠. 그런데 뭐 합계잔액 시산표에도 현금 잔액 볼 수 있어요. 계정별 원장에서도 볼 수 있고 총계정 원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현금 잔액을 확인해 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다 그러면 일단 현금 출납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예. 다른 장부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현금 출납장 가가지고 이제 오늘 날짜 6월 12일에 현금 잔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6 엔터 12 6 엔터 1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6월 12일 현재 요 잔액란에 있는 잔액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1167만 9천 원이에요. 현금 출납장에서. 그러니까 잔액은 요 끝나는 날짜만 6월 12일에 맞추면 그게 잔액이 요 잔액란에 있는 것이 잔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장부에 있는 잔액하고 금고에 있는 잔액이 다르다. 이 회사에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회사 금고에 1,000만 원씩 넣어놓는 회사 있나요? 네. 그렇게 없습니다. 현금 거의 다 두지 않잖아요, 현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현금 출납장의 잔액은 얼마입니다. 그런데 실제 잔액을 보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낼 거예요. 현금 출납장의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잔액은 95만 원입니다. 이러면 5만 원이 부족하죠.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5만 원 부족해졌으니까. 자산 감소됐으니까. 그런 걸 문제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현금 시제 관리. 그 다음에 소액 현금 제도. 예, 요거 문제 내는데 이게 이론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전도금. 자, 이 현금 과부족은 여기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 현금 시제에서 이 소액 현금 제도가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액 현금 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자, 소액 현금 제도는 지점 등에서 필요한 금액의 현금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현금을 전달하여 지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간 후 증빙 혹은 사용 내역을 보고 그 금액만큼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도금 제도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책에 너무나 간단히 되어 가지고 전도금 사례, 예. 전도금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나눠 드릴게요. 자, 인쇄되는 동안에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액 현금, 전도금, 가로 열고 소액 현금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 처리 사례. 1. 주식회사 이천건설이 우리 회사라고 보겠어요. 주식회사 이천건설은 전도금 계정을 운영하며 음성 현장에 소액 현금 가로 열고 전도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액 현금 제도라는 것은요. 자, 음성 현장이 임시 현장으로 사무실이 존재해요. 거기 일 끝나면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격리 보는 사람을 새로 채용하고 하면은 인건비가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장님한테 돈을 계좌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장이 직접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소장 통장에 이제 그 전도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네. 한 분씩 전부 나눠가겠습니다. 자, 소액현금 제도는 이와 같이 어떤 현장의 현금 지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분계를. 자, 본점에서 음성 현장에다가 전도금을 내려보낼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보세요. 차변의 전도금. 거래처는 음성 현장인지 양평 현장인지 알아야 되니까 거래처 꼭 우리가 가지급금 거래처 사원별로 관리하듯이
이 전도금도 현장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고 음성 현장 코드 걸어줘야 돼요. 전도금은 자산이에요. 그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자산 감소.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예금이 우리 회계과에서 만약에 줬다 그러면 회계과 통장에서 빠져가지고 현장, 음성 현장, 소장 통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음성 현장 소장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일을 보는 거예요. 자, 2번이 그겁니다. 음성 현장에서는 전도금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전도금 사용 내역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사용액을 보충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두 건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네. 자, 이 음성 현장에서 날짜는 여기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일 날 내려보냈다 그러면 한 20일쯤에 이 사용 내역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직원하고 회식하는데 20만 원 영수증 보내고 또 우편 요금으로 10,000원 영수증 보내고 거래처 접대하는데 39만 원 그래서 모두 60만 원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회사에서 만든 양식에다 딱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본사에 그 봉투로 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6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내려보낼 때는 자산 처리했다가 우리 가지급금 정리하듯이 이제 비용 청구서가 사용 내역이 오면 그때 가지급금 대변에 쓰듯이 대변에 전도금을 씁니다. 자산 감소예요. 거래처 꼭 넣어야 되고요. 60만 원. 그리고 이것을 계정과목별로 직원 회식 때는 복리후생비로 우편요금은 통신비로 거래처 접대한 것은 접대비로 이렇게 3개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 40만 원밖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 썼으니까 다시 40만 원을 또 송금해 줘야죠. 그래서 밑에 여기서 아까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했다 하니까 다시 차변의 전도금 음성현장 6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60만 원 자산 감소. 이것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이렇게 정해놓고 한 2번씩이라든가 이걸 계속 돌려나가는 거예요. 음성 현장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소액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소액연금 제도에서는 딱 이런 모델로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내일 이번 전표 관리에 내는 게 아니라 그 자금 관리 시험 볼 때. 그래서 교재에 이 사례가 없어서 제가 인쇄물을 나눠드렸으니까 그 인쇄물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된다. 네. 자, 내일은 그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